윤석열은 국가 내란죄 성립이 되나요?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내란죄의 성립이 어떻게 됐을 때 성립을 할 수 있나요? 내란죄. 이걸 저거 치워주시고. 국가 내란죄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건 절대적으로 국가 내란죄 성립이 안 돼요. 윤석열이가 북한에 한박도를 바쳤나요? 윤석열이가 북한에 조그마한 USB를 김정은에게 바쳤나요? 대통령이 북한에 전쟁 안 일으키려고 310조를 바쳤나요? 윤석열이가 북한에 대한민국 정보를 바쳤나요? 중국에 대한민국 정보를 바쳤나요? 일본에 대한민국 정보를 바쳤나요? 안 바쳤죠? 바친 거 봤어요? 어떤 대통령처럼 바로 한박도를 북한에 바쳤나요? 어떤 대통령처럼 USB를 김정은에게 바쳤나요? 그게 바로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건 국가 내란죄가 아니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내린 비상계엄령을 국가 내란죄로 본다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란죄인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한박도는 우리 고유 영토였어요. 그런데 어떤 놈 대통령이 한박도를 북한에다 넘겨줬어요. 어떤 놈이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바로 일본에게 공동수역으로 넘겨준 놈이 있어요. 1999년에. 이게 내란죄 아닌가요? 우리 땅을 지가 대통령 됐다고 마음껏 공동수역에다 바쳐주면 그게 내란죄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 세금을 어마어마한 세금을 북한에다가 퍼준 게 내란죄가 아닌가요? 그게 내란죄 아닌가요? 나라를 좀먹으려고 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게 바로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을 했다고 국가 내란죄에 들어간다면 왜 한박도 넘겨준 놈은 안 잡아요? 왜 USB를 바친 놈은 안 잡고 북한에다 돈을 엄청나게 퍼준 놈들은 왜 안 잡아요? 내란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식하게 좀 살지 말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아무것도 몰라. 이 병신들이라. 너무 한심해요. 배우면 뭐예요? 익히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비상계엄령도 모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할 때 내릴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 고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국가 내란죄에 접촉이 된다? 말이 돼요? 돼요? 또 국가 내란죄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나라를 좀먹었다고 혁명을 일으켰다던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게 바로 내란죄라는 거예요. 내란죄는 또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곧 내란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혁명은 무조건 혁명이고 실패한 혁명은 다 쿠데타고 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좀먹으려고 했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어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윤석열이가 얼마나 법적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국회에서 190명이 비상계엄령을 해지하라 하니까 윤석열이는 해지를 해버렸시오. 엄연히 비상계엄령이 있을 때 국회의원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해지하라 하면 해지해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법령에.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든가 대한민국이 안 좋을 때 법령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선포할 수 있다라고 엄연히 대한민국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수의 국회의원이라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속이고 있어요. 다수결이니까 이게 바로 민주화의 가장 큰 단점인 다수의 독재라는 거예요. 다수의 독재. 민주화는 옳고 그름이 있으면 아무리 내 편일지라도 네 편일지라도 그걸 따라가는 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옳지 않은 것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겨, 따라가는 겨. 이걸 바로 다수의 독재라는 겨.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의 독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답답해갖고 윤석열이는 해결 방법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 병신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 병신들이.